첫 번째 낭설. 충청도의 북쪽 끄트머리에 살던 어느 술주정뱅이의 이야기.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까지도 팔아 술을 사 먹을 정도로 아주 못 말리는 남봉꾼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또돌이 행상이 찾아와 말하기를 도깨비의 술이란 것이 있는데 드셔보시겠느냐 하였다. 가진 것이 가난하여 싸구려 탁주나 받아 마시던 차에 그런 귀한 술이라니 마다할 리가. 한 잔을 마시니 무릉도원이 눈에 보이고, 두 잔을 마시니 오금이 탁. 말도 못하는 취정에 기절하듯 잠에 든 남자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깨어나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더럭 겁이 난 그가 의원도 찾아가 보고 하였으나 차도는 오리무중이라 용하다는 무당을 찾게 되었지.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자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노려보던 무당은 글라싸, 이승 사람이 저승술을 마셔서는 목소리만 먼저 저승으로 넘어갔구먼 하였다. 무당이 당부하기를 남은 평생 말하려고 시도하지 말라. 그의 목소리만은 이미 저승으로 넘어갔으니 말하려 할 때마다 온갖 귀신을 불러오게 되리라 하였지. 남자는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갔고, 뜨문뜨문 종족이 묘연해지다가 결국 아주 실종되고 말았지. 그렇게 사라진 남자를 죽은 것으로 여겨 짐을 정리해 주려던 마을의 이장은 남자의 집안을 보고는 문을 닫아 걸고 모조리 불살라 잿더미만 남겨버렸지. 더러 호기심이 깊은 몇몇이 집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물었지만 한 번도 대답하는 일 없이 사정은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네. 두 번째 낭설. 강원도에 이름난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특기란 길 잃게 하는 피방이었지. 남 해살 놓는 피술이 뭐 그리 대단하여 이름이 났느냐 하겠지만, 그가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사람이나 귀신이 아니라 애군이었다고. 사람 팔자에 살이 들면 천지의 사방에서 애군이 들이치는데, 사람의 주변에 미로를 그려 그것들의 길을 베베 꼬고 퍼뜨려 흉한 일을 피한다는 것이었지. 그러한 주술이 가능했던 것은 전례도 없었기에 무당은 자신이 운명을 비튼다느냐 하며 오만하였으나, 또 그 위험만은 분명한지라 다들 비위를 맞춰주었어. 하지만 어느 날 또 어떤 애군의 길을 잃게 하고자 구판을 벌이던 무당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 구판 구경을 하던 마을 사람의 말로는 땅을 파내어 그린 미로의 한 귀퉁이에 마치 자로 잰 것처럼 똑바르게 무당을 향해 길을 낸 바퀴 자국이 있었다고. 그러나 바퀴라면 응당 한 쌍의 기본일 텐데 단지 한 줄기만이 나 있었고, 그러한 자국이 나는 와중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세 번째 낭설. 사시사철이 춥고 외진 함경. 그 중에서도 더욱 북쪽이라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어느 산 속에 마을이 하나 있다는 소문. 신기하게도 주변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빈경 한가운데의 마을은 마치 늦봄처럼 따스한 기온에 저들끼리 자급자족이 되도록 풍요로운 비경이라나. 설산에서 본 환각이다, 작당을 하여 사람을 놀리는 일이다 하며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실제로 그 마을을 봤다던가
안에서 대접을 받고 나왔다는 사람이 한 해에 서너 명은 있었지. 마을에 방문한 자들은 하나같이 어찌 이런 험지에 이렇듯 믿을 수 없는 극락이 있느냐 물으니 마을 한가운데 있는 목광을 가리켜 둥지라고 하였어. 거기엔 그 설산의 신이 사는데 그가 마을의 봄을 불러다 주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일. 신을 둥지에 모시려면 내림대로 삼을 아이가 필요한데 오죽이나 험한 일인지 목광에 들어간 아이들은 모두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 나자빠진다고. 그제야 방문자들이 마을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가장 젊은 사람조차 40줄은 가뿐히 넘는 듯하였다고. 그 기이한 마을의 목격담은 점차 사그라들다가 이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네 번째 낭설. 예전엔 화락골이라고도 불리던 전주 인근에 두 소녀가 살았으니 김가와 박가였어. 이 둘은 서로 다른 집, 다른 시, 다른 때에 태어나 완전히 남남이었으나 특이하게도 3살이 넘으면서 쌍둥이처럼 닮게 되었어. 기이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혈통에 무슨 힘이라도 깃들었던 까닭인지 닮은 두 소녀는 서로 꿈을 바꾸어 꿀 수 있다고도 했지. 천성이 낙천적인 김가는 즐거운 꿈을, 타고나길 세리가 밝은 박가는 현실적인 꿈을 꾸었는데 더러는 서로 꿈을 바꾸어 꾸며 이리도 보는 세상이 다른가 하고 즐거워했다던가. 문제는 두 소녀가 8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지. 김가 소녀가 산일을 하다가 이리떼에게 쫓겨 죽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뿐이라면 슬프고 아까운 일이어도 그러려니 하련만 하필 그때 박가와 김가가 서로 꿈을 바꾼 상태였던 것이야. 처음엔 별일이 없나 했으나 김가가 안타까이 죽고 49일이 지난 후부터 일이 벌어졌어. 김가가 살았을 적처럼 밝고 즐거웠던 꿈이 점차 검고 흐릿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지. 하루가 지나면 지날 때마다 박가의 꿈자리가 말도 못하게 사나워졌어. 문드러진 바위 사이에서 눈깔이 내딸린 범이 튀어나와 멱줄기를 잡아뜯고 늙어 괴사한 구름이 내려와 사지를 죄이니 아무리 꿈이라도 어린 소녀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어. 결국 박가는 김가가 떠나고 채 반년이 지나지 못해 자다가 죽어버렸지. 기이하게도 그녀의 시신은 채 장례를 다 치르기도 전에 썩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좀이 박가의 온몸을 갉아삼키는 것 같았다고. 이르기를 그녀가 마지막으로 꾼 꿈은 새카만 개미떼에게 몰려 사지를 뜯기는 꿈이었다고. 5번째 낭설. 굴포천에 사는 백씨는 일찌감치 잠에서 깬 새벽에 굉장히 기이한 것을 보게 되었지. 마을 중심부에 있는 우물가에 웬 꼬부랑 늙은이 하나와 개가 난리를 치는 광경이었어. 처음엔 무슨 경사가 있어 이 새벽에 나와 춤을 추고 있나 했는데 노인이 양팔을 위로 치켜든 채 다리를 번갈아 깡충거리는 것이 탈춤과 닮았고
곁에 개도 노인의 다리를 따라 공중공중 허공을 뛰어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마을에서 본 적도 없는 노인일 뿐더러 곁에서 함께 들고 뛰는 개도 신이 난 것이 아니라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어. 한 새벽에 길을 잘못 둔 미치광이가 마을로 들어섰는가 두려워진 백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개와 노인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그를 획 쳐다보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 혹시 우물에 무슨 수작이라도 부렸던 건가 싶어 뚜껑을 열어봤지만 물은 여전히 맑고 아주 맛이 좋았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에 홍수가 나 인근의 지방이 휩쓸려 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백씨가 사는 마을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어. 근처야 죄다 고조차가 비슷한 평야에 가까운데도 마치 불호 빗겨내기라도 한 것처럼 덕분에 수많은 유랑민이 몰려 일이 고달플 지경이었지.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한 새벽, 또다시 백씨는 기이한 기분에 새벽같이 눈을 떠버렸어. 짐작가는 바가 있어 집 밖으로 나와보니 과연 그때 그 노인과 개가 또다시 우물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상황이 달라. 다리를 저는 노인을 개가 몰아붙이는 형국이었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백씨는 지난번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 우물가 근처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다 개에게 던져버렸어. 깨갱 하는 소리와 함께 움츠린 개를 노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껏 걷어차버렸지. 또다시 그 둘이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노인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 백씨의 눈에 보인 것은 이상할 정도로 쪼글쪼글한 얼굴 위에 떠오른 동정하는 표정이었지. 또다시 날이 밝아 비가 쏟아지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물길이 거세게 들이쳤는데 마찬가지로 백신의 마을에는 얕은 물줄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나 마을 주변을 정리하고 난민들을 처리하던 무렵 백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지. 그는 인근 개울가에서 발견되었는데 간신히 반뼘이나 될까 말까한 물줄기 사이에서 마치 홍수에 휘말린 사람처럼 퉁퉁 분 익사체 같은 몰골이었다고.